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매달 몇십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 18세 이상이 됐으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어떠냐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금 받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게 된다면 그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정말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발생됐을 때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것, 이거 기피해야 될까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장애인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만 18세 이상 고3 자녀고 장애인이라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계속 가입을요, 최대치 55만 5,300원 내고요, 매년 7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신청해서 7월달에 57만 3,300원, 2025년도는 그렇습니다. 보수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서 최고 보험료로 경신해서 매년 납부하게 된다면은요, 65세 이후에 엄청난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으니까 확실한 노후 보장, 노후 생활 케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 한 263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은요.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들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달 기준으로요. 35만 1,386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중증 장애인 중에서 70.2% 타겟이 7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70.2%의 중증 장애인한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이쇼니 하지 말이 마시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데 다른 장애인은 또 어느 정도의 장애 연금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요. 수당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요? 중증 경증 장애 아동 대상한테는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애연금 대상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 목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은 장애인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1조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반드시 등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 복지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263만 명 정도 되지만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4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하셔갖고 혜택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전에 장애 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정 기준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2025년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일 때, 장애인 혼자일 때는 138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은 220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기본적으로 이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을 달리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정 기준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감안한 금액을 가지고서 합쳐서 그 소득이 과연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지 초과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뒤에서 제가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주지별로 기본공제 재산액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산다면 1억 3,500,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의 재산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그것을 초과했을 때 소득으로 환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상시 근로소득 반영액은요, 상시 근로소득에서 92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12만 원 빼주는데 여기선 92만 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료는 70%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발생시킨다면 가령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8만 원밖에 인정 안 되고 8만 원에 70% 87, 56, 5만 6천 원 정도만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 좋겠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의 권리에 아니면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타 사업소득 있잖아요. 뭐 자영업 중에서 뭐 식당을 한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서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체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 중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는 빼주고 난 금액이 바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을 투자해서 얻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서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이라든가 세금 우대 소득이라든가 분리과세소득 아니면 과세소득 관계없이 무조건 다 어떻습니까? 필요경비 없이 전액 다 소득으로 잡아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아니면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연금이라 할지라도 과세연금 관계없습니다. 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다 보니까 비과세라고 좋아서 가입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별종 우체국연금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는 경우에도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준다는 거 표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은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직접 상담을 통해서요. 신청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 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액 기준에서 기본 의식주를 지원받는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받는 금액만큼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초급여라고 해서 기초연금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급여라고 해서 장애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액만 주는 기초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급여까지 합쳐서 두 개 다 합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장애인 연금 지급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64세까지. 왜 64세까지냐면요. 65세 때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4세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및 시설, 그 다음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초과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기초급여는 무조건 34만 2,5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료급여 시설에서 지금 재활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9만 원에서 8만 원,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64세까지는 43만 2천 원, 2,510원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된다면은 이제 기초급여는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노인으로서 하위 70%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급여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까지 받게 된다는 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여기 34만 2,51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이 되겠고요. 부부가 같이 받는다면 20% 감액된다는 점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골드 회원 이상한테는 5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00편, 5만 편 계속적으로 일주 아니면 2주에 한두 개씩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으면 서너 개도 올라갑니다.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콘스탄트 김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부로 8,500원을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65세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연금을 만 18세부터 받다가 65세 때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므로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만 18세인 장애인이 국민연금에서 받았을 때 불이익이 될까봐 47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 18세부터 받아야죠. 일단 장애인연금. 65세 되는 시점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니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받으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받으면 삭감되거든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고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습니까? 만 18세 이상 장애연금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입 강화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때문에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만 가지고는요, 우리의 온당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받아서 65세 시점에 기초연금까지 받는다면은요,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장애인은 정말로 생활하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연금액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50세, 55세, 60세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국민연금을 새로 넣느니 그냥 그 기초연금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강화 50세까지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납이라는 게 있고요. 반환시금 반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20년 이상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국민연금으로부터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받더라도 나중에는 기초연금 삭감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납입 강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원은요,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말이죠. 정말로 부모님의 그 뭐라고 할까, 자녀 사랑에 정말로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뭐냐면요, 장애인 자녀를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정말로 눈물겨운 소박한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꿈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드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의 이러한 정말로 소원 같지 않은 정말 소박한 꿈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은요,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연금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우리 장애인 자녀는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로
최저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65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사후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홀로 남겨진 장애인 자녀를 위한 케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장애인에 대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장애인은요, 장애인연금은 정말로 부가소득입니다.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케어하니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주 가난하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가 문제 아닙니까? 돌아가신 뒤에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으로만 생활한다?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모님 사후 노후생활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장애인 신탁 5억 원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시고 장애인 연금 연간 4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일시금 정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억 가량을 한꺼번에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비과세 아니면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증여하면서 20억 원이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그 자산이 많다면 10억 원의 상속세를 바로 줄일 수가 있고 자녀에 대한 케어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같이 진행하십시오. 진행할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지 관련된 사람 상담원들하고 얘기할 때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급적 가입하지 마세요. 안 하면 손해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이 일부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었다. 부모님이 케어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케어는 장애인이 홀로 남았을 때 연금을 평생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누가 해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잘못하면요, 정말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떠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IFA, 전문가, CFP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이처럼 장애인 자녀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돌아가시더라도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요, 선택은 정말로 하늘과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양지차죠.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설계, 투자관리, 자산관리, 절세 컨설팅,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역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장애인 비과세 신탁이라든가 가세가액 불산입 신탁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증여 전략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죠.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그 확실한 현명한 절세 전략, 파시알 기프트 아니면 수렴청정 증여, 그 다음에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요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 상속세 걱정은 없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아니 3대가 아니라 30대,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0년, 3000년 대계까지도 세금공사를 확실히 펼쳐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에요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NGP 플랜에 대해서만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상담 이후에 실행하게 되는데 제가 바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 자산운용, 그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자산운용, 운영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절세 전략, 4대 보험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뒤에는 전문가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사, 회계사 다 있으니까요. 저의 진두지휘하 아래서 엄청난 그 NGP 플랜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의 세금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